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근데 교수가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셨죠. 요즘은 교수들이 연구를 하다가 좋은 업적이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실용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기부 사업도 한 10년 동안 큰 걸 했거든요. 그때의 가장 좋은 지표가 이렇게 실용화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용화도 했고 해서 항상 S등급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10년 동안 했던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왜 아메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2008년에 식약처에서 일을 하다가 이화여대 저희 모교거든요. 옮겼는데 그때 이제 오자마자 이제 어떤 연구를 하지 생각했을 때 아메이에 있는 조양희 부사장님이 제 오랜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조 부사장님이 저한테 파이토케미칼, 파이토뉴트리언트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너무 좋아,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봤더니 정말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거랑 좀 잘 맞아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제가 파이토케미칼 연구를 해왔습니다. 되게 복잡하잖아요. 되게 복잡하던 걸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늘어났고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규칙을 찾는 또 일을 AI를 가지고 했어요. 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흥미롭게 봐주시고요. 이게 제가 저희 연구의 오리진이 아메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기술도 처음 아메이에 이렇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리더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맞춤 영양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리더님들 없으면 전파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들 필요로 하는데 그게 뭐지? 하는데 누군가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 확실히 제 연구의 시작도 그렇고 전파도 아메이가 가장 우선이겠구나 싶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정말 아주 아름답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게 저희 목표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오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수명이 어느 만큼까지 됐냐면은 남자는 뭐 80세, 여자는 86세 굉장히 오래 살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오래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대 수명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을 건강 수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차이가 무려 10년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한 70세쯤 되면은 갑자기 많이 병석에 간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10년 이상 병석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적인 재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개인적인 부담도 굉장히 크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늘지? 이런 개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우리 몸속에 많이 들어옵니다. 활성산소는 잘 아시죠? 아메이의 그냥 시그니처니까 활성산소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나쁘진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자극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하고 그 대신 우리 몸에서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능력이 동일하다, 이퀄하는 걸 우리가 균형됐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되면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생활을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 많죠. 어느 날 약주 한잔 하실 수도 있고 또 남자들 담배도 피고 그다음에 뭐 과식하거나 뭐 과도하게 잠을 못 자거나 햇빛을 많이 쬐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원동력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능력보다는 만들어내는 게 훨씬 많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산화 스트레스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하고 보면은요, 일단 세포를 가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 무지하게 많은 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포는 이렇게 똘똘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포의 지질로 똘똘한 막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핵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DNA가 잘 유지돼야 되죠. 그러면 이 DNA를 가지고 우리가 단백질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활성산소는 이런 지질,
단백질, DNA를 공격하는데 아주 쉽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공격이 되면 모습이 똘똘한 모습에서 저렇게 공격당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어떨 때는 그 능력이 떨어지다 못해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유지돼야 건강한 노인,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잘 우리가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가는 속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데 더블 X를 먹었어요. 그래서 얘를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블 X가 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균형을 잘 잡아서 건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60세이지만 80세 같은 사람도 있고 80세이지만 60세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민등록증의 나이는 그냥 나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건강 나이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더블 X 가지고 논문을 많이 냈습니다. 모르셨죠? 그게 저희 주인공이 저희거든요. 몇 개 냈는지 아세요? 더블 X를 주어로 해서 낸 논문이 7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그 휴먼 스터디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모아서 한 메타 분석이라는 것도 했고 많이 했는데 진짜로 제가 여러 가지 15년 동안 연구를 클리닉 임상시험을 많이 했는데 더블 X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실험을 해서 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 하게 되면 되는데 만약에 관리를 잘 못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졌다 그러면 노화는 가속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활성산소라는 말을 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노화의 원인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잘 관리하면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려고 그래요.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건 뭐냐면 대사율이에요. 대사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그게 에너지를 내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에너지를 내는 그런 효율이 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에너지를 내는 효율은 20세까지가 피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개념인데 이 떨어지는 거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순간도 있다고 해요. 이건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럴 때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관리를 잘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똑같이 먹기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은 축적될 것이고 그 결과로 만성질환이 참다 못해 어느 순간 터질 것이고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대사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 스트레스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그대로 똑같이 먹고 있는데 소비는 줄어들어요. 효율이 줄어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축적되면 이렇게 해서 40대가 되면 한 40% 이상은 비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서 근데 이게 왜 나쁠까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지방이 온몸에서 끼게 되면은 여러 가지 대사효율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만성 질환이 일으킬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높아진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둔화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더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가 노화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몸 속에 있는 대사율은 또 떨어지고 있는데 라는 거죠. 그러면 뭘 관리하면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자는 것, 운동하는 것 이런 걸 관리하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시죠. 그래서 그런 생각은 다 누구나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70대 이후가 되면은 이렇게 만성질환이 하나씩, 둘씩, 셋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하나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 있는 사람, 3개 이상인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만성질환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온몸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이 말씀이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70대 되면 노화가 확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 결과물입니다.
사람이 이제 이 정도를 텐션이 만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활을 잘 못하면은 어떤 경우는 아주 젊은 나이에부터 이 텐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만약에 내가 생활 습관을 잘 관리했다고 하면 이 텐션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는 노화를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 치료에서 요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치료하지 않게 예방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게 되면 치료하지 않고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게 노화를 맞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 습관을 잘하면 이걸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뭔가 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잘 집어넣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한테 처음에 남아 있었던 문제인 거죠. 자, 요렇게 하나 우리가 잘 꼽아보고요. 자, 이 그림은 저희 이제 식구들이 잘 그린 건데 회사에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뭔가를 코칭한다 그럴 때 평균치를 가지고 코칭을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되게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치료도 더 자세히 하겠지만 옛날에는 의사들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다 매니플레이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는 이렇게 5명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 한 30%에는 맞아요. 나머지 70%에는 안 맞는다는 게 평균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됐으니까 이제 평균 가지고 하는 거 그만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평균치로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저마다 다른 그런 도구를 만들어내자. 그러면 누구나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 또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을 관리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관리하는 도구가 필요하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매년 건강검진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매년 건강검진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많이 깔아놓고 있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데이터를 3가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 사람, 2사람, 3사람 데이터예요. 이건 뭐냐면 하루에 움직이는 혈당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잘 아는 숫자죠. 여기가 80에서 1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80 정도예요. 그러면 이 사람 1번, 2번, 3번인데 누가 건강할까요? 1번이죠. 누가 환자일까요? 네, 이렇게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계속해서 혈당을 측정하는 기계를 차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공복에 오십시오라고 해서 이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맞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숫자가 100 미만인 경우, 그다음에 100에서 125 사이의 경우, 그다음에 그거보다 넘은 경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나오면 이제 관리를 아주 잘합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약물도 여기에서 주는 거하고 여기서 주는 약물은 달라요. 더 싸요. 더 싸게 해서 좋게 치료하는 방법은 되고 있는데 나머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 이 정도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고 답을 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막막하게 오는데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결과치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설명을 또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이 결과치는 하나의 수치를 준 것이지 종합적으로 생활 습관을 반영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해석하기가 난감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고지혈증 뭐 이런 걸 다 지표를 설명해 주지만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 지표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이거는 해석이 불가능한 어려운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뭔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저희는 지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네덜란드 TNO 팀하고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TNO 팀은 이 아주 왜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더치잖아요. 그래서 되게 실용적이죠. 그래서 학문의 어프로치가 굉장히 실용적이어서 저희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쫓아가서 이제 같이 일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저희가 그 과기부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제 이 일을 같이 10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에 많은 질병 이름이 있는데 이게 다 만성질환이에요. 만성질환인데 이 만성질환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 이겁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활성산소의 문제를 그러니까 클릭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사 스트레스가 있더라. 그 밖에 또 만성염증 등등등 해서 몇 가지 이렇게 공통 기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는 거는 어렵지만 이 공통 기전을 우리가 수식화하면 얘를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그다음 제안이 뭐냐면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고 할 수 있는 요소로서 운동, 수면, 영양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넣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운동, 수면, 영양이 다른 사람들은 건강이 다른지 이런 걸로 측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거는 이 중에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계속 다 가볼 수 있겠지만 우선은 활성산소하고 대사수조에서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뽑은 이유는 나중에 얘기 드릴 건데요. 아까 활성산소 얘기 드렸고 대사 스트레스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선 그거를 우선순위를 가지고 뽑았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몸의 지표가 얼만큼 바뀌었고 하는 데이터가 쫙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무척 많이 있어야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이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에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다른 거에서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한 빅데이터가 10,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빅데이터 10,000명 중에서 진짜로 건강한 사람들을 뽑아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로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 있는 사람들을 뽑아냈어요. 그러면 양쪽에 아주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죠. 건강검진 자료, 생활습관 데이터 하면 이게 막 50여 가지가 되거든요. 이런 거, 뭐 때문에 이런 거가 뭐가 달라서 이 결과가 달라 이거를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AI한테 물어볼 때는 당연히 사람의 머리에 규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AI한테 명령을 주면서 이거 조합을 찾아라고 얘기하면 AI는 50개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10여 개를 찾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거는 중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 어떤 거는 의미가 작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빼고 50여 개 중에서 의미 있는 10여 개를 찾아내고 각각에마다 가중치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산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지수, 그다음에 대사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쩌다가 이 데이터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다음 빅데이터에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 지수를 여기다 적용해봐서 진짜로 얘가 얘고 얘가 얘인지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수를 가지고 여기서 뽑힌 다 가중치를 집어넣어서 잘 맞춘다 그러면 이 AUC라는 점수가 1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 못 맞춘다, 거의 못 맞춘다 그러면 0.5가 됩니다. 그다음에 0.9라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는 이상이 되면. 근데 저희 거는 아무리 딴 걸 다 바꿔도 항상 AUC 값이 0.9 이상이 됐으니까 굉장히 엑설런트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초록색 사람들 뺐고 빨간색 사람들 뺐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중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중간 사람들은 진짜 중간 점수가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건강한 사람부터 질환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서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만드는 것이 저희가 주요 기술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보면은 뭐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 빅데이터가 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특허를 만들어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필요한 여러 가지 퍼블리케이션 많이 했고요.
이걸 근거로 특허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한테만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기술은 뭐 했을까요? 이 기술은 제가 자랑할 일이 아니죠.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왜냐하면 이 기술 여기다 가져왔어요. 이제 이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대강 아시죠? AI,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AI 기술이 있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커스터머가 있어요. 지금 우리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 특히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여기다가 저희 알고리즘에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솔루션이 벌어지는데 우선 이 데이터를 다 써도 좋지만 우선은 우리가 10분 안에 할 수 있는 것만 먼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입부인데 도입부에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시간이 많이 든다거나 하는 것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데이터하고 생활습관을 물어보는 몇 가지 해서 10분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습관을 성형할 수 있는 ABC 유형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저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에다 기반한다라는 것이 차근차근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경험해 보실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혹시 잘 아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를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설명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우선 데이터 입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를 만나면 소비자한테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해야 돼요. 데이터는 입력은 몇 분 내로 한다고요? 네, 10분 내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앱에 이렇게 이미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밖에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건강검진 하게 되면 결과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결과지를 옆에 두고 입력하고 설문하게 되면 그게 10분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 나의 건강 기록을 가져오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국가에서 인프라를 잘 만들어서 건강검진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면 쑥 넣어줘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스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나의 정보니까 소비자의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보 이렇게 제공하겠습니다라는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다라는 걸 나를 인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시죠? 지난번에 연말정산 하실 때도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증명하는 건 쉬운데 이 두 가지 스텝이 있게 되면은 저절로 아까 얘기했던 포맷에 데이터가 쏙 들어오니까 10분이 아니라 5분으로 단축될 수 있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르신들이 만약에 우리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면 이게 10분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는 결국 쉬워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키오스크랑 똑같은 내용인 거죠. 저는 키오스크 갔는데 카드는 항상 이렇게 꽂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건 이렇게 꽂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건강검진 자료는 꼭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 꼭 필요하다죠. 그러면 건강검진 데이터는 어디서 얻을까라는 거예요. 건강검진 데이터는 만약에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국가에서 2년마다 검사하게 합니다. 무료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안 했으면 보건소나 이거를 검진하는 의사 병원에 가서 하시면 공짜인 데도 있고 5,000원인 데도 있고 10,000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한 일주일이면 데이터가 온다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 국가검진을 안 하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종합검진을 받으면 국가검진으로 넘어올까요? 안 넘어올까요? 안 넘어와요. 근데 넘어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맨 처음에 국가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설문을 많이 하죠. 설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 건강검진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동의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검진 체계로 가요. 그런데 이거가 한 장짜리인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동의함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읽어보시고 동의함만 하면은
국가 종합검진을 해도 이것이 국가검진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간혹 가다가는 이거는 1년이나 2년밖에 못 하잖아요. 더 자세히 더 자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한 3개월 간격으로 자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액 수치가 많이 안 변하니까. 근데 6개월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길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얻죠? 그냥 내과 병원 가셔서 간단한 피검사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시작하면 된다라는 개념을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소비자들한테 건강검진 데이터가 꼭 필요하니까 이게 3월 또는 4월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으십시오. 이게 훨씬 더 좋죠. 네, 그렇게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결과치가 나올 건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퀴즈예요. 다 아시는 거죠. 그냥 즉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넣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점수가 쑥 나옵니다. 아까 지금 얘기한 이거는 이건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점수죠. 이런 점수가 2개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42세인 여성이 이 결과를 얻었어요. 그럼 68점이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냥 점수로 봐서 그렇게 좋지 100점이 만점이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좀 정보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보를 같이 드립니다. 이거는 역시 나이가 관건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나 같은 나이라도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정보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는 40대이기 때문에 40대고요.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분포를 줍니다. 그러면은 나 똑같은 40대 여성은 분포가 이렇게 점수가 좋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낮은 사람도 있는데 내 점수는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전체 중에 52등에 해당한다. 100명 중에 52등이다. 그러면 대강 아시겠죠. 그래서 68점만 드리는 것보다는 여기에 같은 나이 또래에 같은 성에 등수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2가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점수를 저희가 2개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 이유는 이렇게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2개가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평면에 X축, Y축 만들어서 공간 만드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점수를 이렇게 하나는 산화 스트레스, 하나는 대사 스트레스를 해서 2가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바탕에 점들이 무수히 보이는데 이 점이 뭘까요? 네, 사람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X축, Y축에 자기 점수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에 대한 점수인데 이 바탕에 있는 거는 3만 명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3만 명의 데이터를 다 이런 식으로 다 점을 찍어 보면 이렇게 다르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맨 위쪽은 노화 억제도 잘 되고 만성질환 억제도 잘 되니까 건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쪽 반대쪽은 반대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건강한 스페이스는 저 위에 있고 건강하지 않은 스페이스는 아래다라는 것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더 좋을 것 같아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 3만 명 데이터 위에 200명을 또 올렸어요. 200명을 올렸더니 이 중에서 겹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면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른 거를 나타내는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내가 1년 뒤에 나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측정을 했는데 1년 뒤에 보니까 더 건강해졌다 아니면 덜 건강해졌다라는 것을 또 추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은 이 사람들 간의 눈으로 비교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추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또 2가지를 했던 이유는 나이를 또 비교하기 위해인가요? 주민등록증 나이하고 나의 건강 나이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만약에 내가 40세였는데 건강 나이가 42세다.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노화가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빠른 거죠. 그래서 노화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줘서 저기가 1.1보다 크면 노화가 너무 빠른 거죠. 이게 만약에 1이면 평균이죠. 1보다 작으면 느린 노화죠. 이걸 우리가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보고서는 숫자만 봐도 코칭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의 소비자가 이걸 들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너무 빨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 나오고 위치 나오고 노화 속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매년 추적이 가능할 수 있어서 자, 이전 거 한번 보세요. 이전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코칭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적할 수 있게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자기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순식간에 나오는 그런 점수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이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솔루션이라고 얘기했고 우선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할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는 식약처가 이제 인정을 할 때 이게 우리가 지금 아메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식약처 인정을 득한 물건이죠. 근데 식약처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부위별이라는 개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몸의 신체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지표를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충실히 따랐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게 의료행위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의료행위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니까 의료행위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건 뭐냐면 이게 뭘까요? 매우 복잡한 회로도 같죠. 전기 회로도 같기도 하죠.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러한 뭐 대사체도 있고 유전체도 있고 생화학 지표도 있는데 다 연결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어느 한 부분에 이상 신호가 떴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이 같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은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인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또 여기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또 여러 분야가 있다는 것이 논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지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관련된 것까지 다 이렇게 색깔을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가 이해가 됐으면 이 모양을 이렇게 펼쳐놨었는데 사람처럼 고추 세울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부위별로 이제 이 순서를 바꿔놓은 거죠. 일단 이걸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커입니다. 여기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마커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큐레이션이죠. 이거를 점수를 얻고 위치를 얻고 속도를 얻기 위해서 뭘 사용했냐면 이렇게 아까 AI가 뽑아준 이러한 피처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 피처들의 상태를 자세히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요. 만약에 전체가 있다 그러면은 전체 3만 명의 데이터에서 민값, 그러면 민값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민값보다 더 좋은 수치가 있다 그러면 초록불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중에서 90%타일이 있어요. 그러면 상위 10%타일이라는 거는 건강 점수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그거 평균치하고 90분위 수 사이에 있다 그러면 노란불입니다. 그 다음에 90분위 수보다 더 나쁘다 그러면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저희가 사용하는 이 평균치하고 90분위 수가 있는데 이 수치는 건강검진 기준치보다 항상 낮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방하는 목적으로 아주 민감한 지표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표로 아주 심하게 잡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검진 기준치보다 항상 낮은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빨강, 노랑, 그다음에 초록을 불을 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떤 수치는 이 건강검진 기준치보다 90분인수가 더 나쁜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쁜 수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다 면밀히 검토해서 만일에 90분인수가 건강검진 기준치보다 더 나쁘면 건강검진 기준치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마땅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또 자세히 보게 되면 헤모글로빈 같은 거 있어요. 헤모글로빈은 너무 낮아도 안 좋고 너무 높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U-쉐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경우는 양쪽에다가 빨간불을 켜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판정할 수 있는 신호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신호등을 뽑은 다음에 빨간불에는 뭐, 노란불에는 뭐, 초록불에는 뭐를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나의 정리된 숫자를 적용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면 나의 몸속 네트워크가 있고 그다음에 나의 건강 상태를 종합한 그러한 대시보드 판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사용하는데 이 대시보드 판을 여기다가 적용하면 되겠죠. 특별히 빨간 거 중심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그렇죠? 잘 안 보이실까 봐 색깔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은 요까지 줬어요. 그러면은 빨간 부분이 뭐가 문제인지 노란 부분이 뭔지인지 아까 건강 검진에서는 그런 결과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네, 솔루션이 거기 뭐예요? 제품을 제공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잘할까요? 리더님들이 잘할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는 요까지만 줍니다. 요까지만 주고 요거를 리포트가 나올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님들의 몫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이제 제품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리더님들 중에서는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간혹 가다가 제품이 자꾸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님들을 위한 시크릿을 줍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사에서 잘 정리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은 이제 이거는 소비자는 안 가지고 있고 리더님들만 가지고 계신 거니까 설명을 잘 하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드리니까 요거를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이걸 고민하셨잖아요. 어떻게 유도할까? 근데 이제는 나한테 좋은 툴이 옆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그거 외에 또 해셔야 돼요.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은 아무래도 보조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생활습관을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활습관을 성형하는 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려니까 내가 뭘 먹었는지 뭘 운동했는지라는 데이터가 없네요. 어떡하죠? 그러나 시작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스페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A, B, C로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이쪽은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가 좋고 이쪽은 다 나빴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10년짜리 유전체 코호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갈라놓고 퍼센트를 한번 다 한 거죠. 자, 40세 남자, 40세 여자 누가 더 건강이 나쁘죠? 어떻게 하셨어요? 빨간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40세 남자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여자는 40세에 왜 저렇게 빨간불이 안 들어올까요? 여자들이 편해서일까요? 아닌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갱년기 이전이니까 뭐가 있냐면 호르몬이 있어요.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저희한테 진짜 보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사를 굉장히 정상화시켜주는 남자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이제 변형되는데 언제냐면 폐경기 이후입니다. 폐경기 이후가 되면 여자들이 갑자기 만성질환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남자들은 좀 둔화되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거는 여기 보세요. 전체 퍼센타일이 지금 요 시점에서 했는데 이 사람이 10년 후에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아무것도 처치하지 않고 A 있는 사람들이 10년 뒤에는 이렇게 A로 남아있는 퍼센트는 9%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자꾸 떨어지는 거죠. C에 있는 사람은 결코 올라오지 못하고 남자건 여자건 같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배웠습니까? 지금 이 건강은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0년 동안 관리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떨어질 거다 이거죠. 떨어지는 건 기본인데 이렇게까지는 안 떨어질 거다라는 개념이 설명 가능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전체 이 결과치 나왔잖아요. 나의 위치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의 위치가 A, B, C 중에 뭐라는 B라는 걸 정확히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여기에 우리가 사용했던 마커들을 가지고 색깔을 신호등을 줬는데 이 마커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4개 미만이면은 A입니다. 대체로. 그 다음에 C는 뭐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이 숫자에 따라서 A, B, C 등급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실제로 내가 뭘 먹고 내가 뭘 운동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못 줍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한테 생활 습관을 성형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것은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ABC 타입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저희가 물어봤던 저기 중에서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경각심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척 아쉬우죠? 그렇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10분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멈출까요? 그렇죠. 계속 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곧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구글 같은 거 이런 내비게이션도 계속 발전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리더님들께서 소비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한테는 자 건강검진 자료는 꼭 필요해. 이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게 왜 필요해? 그러면 그 데이터만 있으면 10분 내에 이런 데이터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됐다 그러면 데이터를 넣으면 순식간에 저런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저런 결과가 나오면은 요까지가 리포트 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리포트를 들고 소비자가 리더님들을 만나면 그 리포트에 기반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딜리버리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그 리더님들 컨설팅 하실 때 홀로 하셨는데 이제는 AI 친구를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 데이터를 넣고 리포트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다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리더님들의 친구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AI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을 했으니까 읽어보시면 약간씩 생각이 나면서 설명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거죠. 그래서 이런 팁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가이드북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번 여기 보시면 건강검진하고 설문조사만 가지고 점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추적 가능하게 이렇게 됐죠. 이게 완성된 그림 보이시죠? 아쉬웠던 부분이 곧 나옵니다 라는데 커튼 뒤에 있죠. 왜냐하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커튼 뒤에 있는데 이게 see-through 커튼입니다. 그래서 살짝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살짝 보실 수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내가 뭐 난 아침 뭐 먹고 점심 뭐 먹었어 이렇게 말을 하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하면은 내가 먹은 영양을 판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혹시 연속 혈당계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더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운동도 인바디 쓰시잖아요. 인바디 하면 내 근육에 어디가 문제다. 그다음에 나의 건강에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운동에 대한 처방을 드리고 실제로 그 운동을 잘했나 하는 거는 요즘 스마트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심박동수 같은 걸 해가지고 진짜 운동을 했는지 거짓말할 수 없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으니 곧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 왔고 리더님들께서 제가 듣기는 매주 만나서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발전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도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고민해서 리더님들과 함께 같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